반응공학 구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배치 리액터 설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바이오매스 또는 농업에서 사용되는 공급 원료를 발효시키면 생산이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의 효모가 촉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고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번 발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치 리액터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참고한 논문 4번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로 배치와 패드 배치를 사용합니다. 자료를 보면 효율면에서 배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패드 배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효율의 차이가 크지 않고 배치 리액터는 설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반응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가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배치 리액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랩 스케일에서의 모델링입니다. 우선 랩 스케일에서의 반응 차수 결정을 위해 플라스크 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아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들과 시간에 따른 농도표를 활용해서 반응 차수를 결정했습니다. N차 반응에서의 적분 속도식에 의한 기울기를 통해 속도 상수를 구할 수 있고 최소 제거법에 의해서 결정 개수가 1에 가장 가까운 차수가 가장 타당한 속도식일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음수 차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정 개수 값이 0차 반응에서 1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발효에 의한 글루코스 소모 속도는 0차 반응을 따를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의 논문을 활용해 글루코스의 반응이 0차 반응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6시간 동안 초기 바이오매스 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셀스 퍼 밀리리터 조건에서 실행이 되었고 여기서 제시된 글루코스의 농도를 N차 반응에 대하여 도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0차 반응일 때 결정 개수 R제곱 값이 1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글루코스의 퍼멘테이션은 0차 반응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시간에 따른 바이오매스 농도입니다. 효모의 스페시픽 바이오매스 성장 속도를 구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 글루코스의 농도와 바이오매스의 농도를 구했습니다. 0차 반응 속도식에 의하면 글루코스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아래의 논문을 참고해 초기 글루코스의 농도가 182kg/m 세제곱이고 6시간 동안 퍼멘테이션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6시간 후의 농도는 71.564kg/m 세제곱입니다. 왼쪽 표를 참고하면 6시간 후에 바이오매스의 농도가 6.72kg/m 세제곱임을 알 수 있고 이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스페시픽 바이오매스 성장 속도가 0.431 per hour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의 생성 속도도 0차 반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이오매스의 농도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농도식에 단위가 맞지 않고 스케일업에 요구되는 시간이 매우 커서 0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트라이 앤 에러 방법을 이용해 결정 개수가 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응 차수를 다시 계산한 결과 1차 반응이 가장 타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글루코스의 1차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반응 속도식을 이용해서 6시간 동안 퍼멘테이션을 진행한 후에 글루코스의 농도를 구해보면 76.66kg/m 세제곱이고 스페시픽 바이오매스의 성장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차 반응에서 바이오매스의 생성 속도식은 다음과 같고 이는 단위 계산이 성립하며 스케일업에 적당한 반응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글루코스 퍼멘테이션 반응의 속도식은 1차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탄올의 생성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에탄올의 농도식은 글루코스의 농도식과 매스 밸런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의 에탄올 초기 농도, 글루코스의 초기 농도, K값을 대입했더니
6시간 후에 에탄올의 농도값 CP가 41.6kg/m 세제곱이었고, 이것은 논문에서의 CP 값과 3.3%의 오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인더스트리얼 스케일로 스케일업한 과정입니다. 인더스트리얼 스케일로 스케일업하기 위해 먼저 글루코스의 농도를 정했습니다. 글루코스의 과도한 증가는 효모 활성의 억제로 인한 에탄올 생산을 감소하기 때문에 적당한 농도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논문을 활용해 200g/L, 300g/L의 글루코스 농도가 적당함을 알았고, 이 중 랩 스케일에서의 비슷한 200g/L를 글루코스의 초기 농도로 놓았습니다. 또한 산업 규모의 논문을 참고해 글루코스의 전환율을 97%로 가정하였습니다. 1차 반응의 글루코스의 농도는 다음과 같고, 97%의 전환율까지는 약 24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루코스의 초기 농도가 바뀜에 따라 인더스트리얼 스케일의 에탄올 농도는 다음과 같고, 앞서 구한 24시간을 이 식에 넣게 되면 24시간 동안 76.2kg/m 세제곱의 에탄올이 생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스케일에서 구한 에탄올 생산 농도를 통해 설계할 반응기의 부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논문에 따르면 산업에서 요구되는 에탄올의 연간 생산량과 턴어라운드 시간은 다음과 같고, 펄멘터에는 4개의 배치 리액터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28시간을 원 사이클로 가정했을 경우 1년 중 에탄올이 생산되는 시간은 312일이고, 하루에 생산돼야 되는 에탄올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배치 리액터 하나당 에탄올 생산량은 하루에 5,965kg이어야 합니다. 앞서 24시간 동안 생산되는 에탄올이 76.2kg/m 세제곱을 보였고, 따라서 반응기 한 개의 부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교반을 위한 임펠러의 부피까지 고려하면 전체 반응기의 부피는 104.23m/s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전체 반응기 부피 104.23m/s 세제곱인 배치 리액터를 설계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랩 스케일에서 구한 1차 반응의 CS와 CP를 스케일업하기 위해 200g/L의 글루코스 초기 농도, 글루코스의 전환율을 97%라고 가정을 했고, 전환율까지 24시간이 걸림을 이용해 24시간 동안 76.2kg/m 세제곱의 농도를 가진 에탄올을 생산하는 반응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생산량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을 때 한 개의 배치 리액터에서 생산되는 에탄올의 양은 하루에 5,965kg이었고, 이를 통해 전체 반응기 부피 104.23m 세제곱 배치 리액터를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에탄올 생산을 스케일업 했을 때의 주요 문제는 거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거품은 에탄올 농도가 증가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거품 형성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문헌 7번을 참고해서 거품 형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에탄올 생산 억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소포제를 선택해 첨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아이소더멀 리액션을 가정했지만 스케일업을 함에 따라 실제로는 반응기 내의 온도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열 물질 전달이 고려된 아래의 방정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얼 스케일에서 구해진 24.3시간을 편의상 24시간으로 계산을 하여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